안녕하세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를 따라 걷는 워킹 투어 불의 숨길의 마지막 구간인 돌과 새 생명의 길을 함께 걷게 된 김태욱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탐험 큐레이터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게 될 텐데요. 마지막 4구간인 돌과 새 생명의 길은 말 그대로 자연과 특히 그 속에서 사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함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문 탐험 큐레이터는 아니지만, 해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길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걸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제 저 공간이 돌과 새 생명의 길의 첫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장굴에서 시작된 길들이 이제 김녕굴로 이어지고 마지막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첫 시작점이고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들 또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래 이 불의 숨길들은 길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긴 했지만 원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을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직접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걷기 편하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었고, 원래 이 돌과 새 생명의 길은 불의 숨길 4개 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사람들도 예약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원래 코로나 덕분에 제가 대신 걷고 있습니다. 이곳이 만장굴 1입구입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에게 들어가는 곳은 만장굴 2입구, 그리고 더 상류로 올라가면 3입구가 있는데, 모든 굴들은 처음에 시작한 흘러와서 내려왔던 제 상류층을 제가 번호를 매기면 1, 2, 3인데 유독 만장굴만 요 하류 지점인 제일 바깥쪽으로 있는 지점을 이제 1입구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1입구,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2입구, 3입구. 그거는 바로 이 부종일 선생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영초등학교의 30여 명의 그 꼬마 탐험대가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울창한 숲속에서 그리고 이 어두컴컴한 만장굴을 찾아 나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고, 돌과 새 생명의 길 이렇게 걷다 보면 처음 마주하는 찻길입니다. 아까 만장굴에서 만장굴이 끊기고, 하지만 함몰돼서 이제 막혀 있지만 아마 요 밑으로 해서, 지금 서 있는 밑으로 해서 김녕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위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많은 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자연이 만들었었던 그 생명의 굴들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불의 숨길을 걷다 보면 이런 뭐 빌레 공간들에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 보면 동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면 여기가 동굴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장구를 지나서 이제 김영구를 향하는 길, 저희들이 아까 걸어왔던 그 길들이 이제 김영구 위에를 저희들이 걸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김영구 입구로 다가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제 김영굴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갈 텐데요. 벌써 이렇게 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아주 신비한 시간으로 좀 들어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불의 숨길을 걷다 보면 이런 공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저기 한 8km 전에 그 월정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온 모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여기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래들이 그냥 일반적인 모래가 아니라 조개 껍질, 뭐 홍조류 등등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껍질들이 이곳에 날아와서 탄산염 그 동굴의 특성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반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김영굴 안에 들어왔을 때, 야, 이 거대한 웅장한 요 느낌, 천정에 그 석회의 그런 것들이 용암 동굴 사이사이로 스며서 나오고 만드는 문양을 비롯해서 이 거대한 공간의 형이상학적인 모습들이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건축물, 어떤 상상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건축물들을 만들고 있어서 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자연이 만든 놀라운 건축물, 이 놀라운 걸작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은 지금 천장에서 떨어진 낙석입니다. 낙석들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김영굴을 원래는 공개를 했다가 이렇게 위험해서 비공개 구간으로 바뀌고 또 이 공간들을 보존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여기는 김영굴의 거의 마지막 지점인 그 용암 폭포입니다. 마치 용암이 흐르면서, 마지막 용암이 흐르면서 폭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용암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는 이 공간이 정말 대단한 걸작이죠. 저 자꾸 걸작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이 만든 이 놀라운 작품들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상하층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암이 밑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김영굴의 또 다른 특성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 탄산염 동굴에, 탄산염 그 동굴에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영 월정 바다에서 날아온 그 모래들, 사구들이 이 김영굴 위에 쌓이고, 그것들이 그 사이로 산화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산성 성분입니다. 산성 성분을 살짝 대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모래가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조개 껍질이라든지 그런 오래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생성물이다. 보이시죠?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것들이 알칼리성의 그런 그 모래들이 물과 그리고 오래된 산성화되어 있는 것들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그 탄산염 동굴의 특성들이 만들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를 퍼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모래들은 우리 제주 바다에서 날아온 이 모래들인데, 지금 우리 동굴이 10,000년 전 정도, 8,000만 년 이하의 시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굴이라든지 만장굴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모래들이 저 바다에서부터 북서풍의 영향을 따라서 제주의 바람이 쌓아놓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기 까맣게 보이는 요 공간들이 우리 시간의 나이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굴은 10,000년 전, 자, 이 모래들은 한 6,000년 전, 요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4,000년 전, 1,000년 전의 시간의 기록들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영굴에 이어서 이 사구 밑을 지나게 되는 용천동굴을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천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그 위를, 용천동굴 위를 걷는 그 특별한 경험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구간의 중간 지점에 도착하면 용천동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신주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5년에. 와우. 우리가 아까 그 길을 걸어왔고, 그 위를 걸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공사하다가 밝혀진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호 때문에 잠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관람객들은 또 브레숲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입구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용천동굴에 이어서 밭담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왔다가 이제 드디어 당첨을 동굴의 입구 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텐데요. 여기도 돌과 새생명의 길은 이번 축전 때 일반인들에게 좀 공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당첨을 동굴 지점들은 보호구간이어서 저희들이 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허락을 받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문화재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 당첨을 동굴의 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당첨을 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 토성과 같은 이 언덕에 우리가 입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계속 당첨을 동굴 위를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순하게 풍광만을 떠나서 검은 오름에서 흘렀던 용암이 이곳에 퍼지면서 넓은 대지를 만들고 마치 힘을 잃었던 그 대지 위에 이제 용암 대지가 펼쳐지죠. 그런데 거기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제주의 사람들은 살겠다고 계속 땅을 일구면서 밭담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과 새생명의 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불의 숨길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고요. 그리고 돌과 새생명의 길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검은 오름에서 흘렀던 용암이 긴 시간 흘러서 마지막 도달한 곳이 바로 이 제주의 바다이고, 이 공간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한, 장렬하게 그 목숨을 다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용암이 굳어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 대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아마 튜뮬러스 구조라고 하는 그 용암 대지의 형태이고, 또 이 용암들이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하는 용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치 뜨겁게 흘렀던 그 열정적인 시간들이 마치 그 시간의 나이테 마냥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의 그 꿈틀거리는 마지막 그 몸짓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표현을 이 공간에 항상 올 때마다 드는데, 때론 또 숙연해지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위를 지금부터 마지막 걸어가면서 불의 숨길의 종점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을 지는 이 제주 바다에서 바다를 향해서 걸어왔던 시간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돌과 새 생명의 길, 더 나아가서는 불의 숨길을 함께 걸었던 시간들인데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 감격 어린, 이 자연이 만들었었던 이 감격 어린 공간에서의 공간을 걸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불의 숨길을 처음 만들었었던 기획자로서, 그리고 총감독으로서 함께 못한 아쉬움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특히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의 그 가치들을 느끼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소중하게 함께 지켜나가야 될 그 자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상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